자, 이번 보고서는 DTR, 오토모티브, 대한제강, 이노, 와이리어스, 솔리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TR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9,263억 원으로 YY 대비해서 15%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896억 원으로 YY 대비해서 29% 증가했습니다. 4분기만 따로 떼서 본다면 2,296억 원과 304억 원입니다. 전방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변화된 제품과 지역, 고객군을 기반으로 우려보다는 매출액이 많았고, 믹스 개선과 환율 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가 더해지면서 기대치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1월 28일부로 총 취득 금액이 2조 1천억 원대로 두산 공작기계의 지분을 100% 인수를 했고요. 2분기 2월부터 연결적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사실 거의 온전하게 반영되는 것은 2분기 실적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머시닝 센터와 태닝 센터와 같은 산업용 공작 기계 전문을 생산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20% 초반대로서 굉장히 골고루 나눠져 있고요. 고객 산업별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펼쳐져 있고, 그래서 리스크가 좀 적고 글로벌 3, 4위 시장의 지위를 갖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10% 초반대, 에비타 마진도 13%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적정 시가총액이 지금 1조 3천억 원대라고 했는데, 지금 요 보고서 발표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671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한 700억 정도가 좀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주가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좀 2배 정도는 올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산 공작기계에 대한 IPO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 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제일 핫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제강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어제 이틀 전이죠. 350억 규모의 자사주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300억대의 신탁을 공시하면서 1개월도 안 돼서 나오는 공시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하는 공시가 아니라 이미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아놨는데 이미 300억 원치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350억 원을 더 추가로 그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큰 기폭제가 좀 되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죠. 혹은 여기가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알려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 자사 지분을 25% 이상을 끌어올렸고요. 최근 국내 철근 가격은 상승을 좀 했습니다. 3만원 정도. 3월에도 3만원 이상이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판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원자재 급등은 더 심해질 예정입니다. 자,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철근 업황이 호조가 좀 뛰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판가 인상도 하고 있고, 또 이게 중국의 대규모 이제 건기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건설 투자 이런 게 많이 나올 거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월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공약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건설 쪽으로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건설할 때 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 될 것 같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면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주가가 조정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잊혀진 시장이죠. 이노 와일이었습니다. 자, 4Q에도 1Q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1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단기 일본으로, 그리고 장기는 국내와 인도, 일본까지 본다면 스몰셀 매출처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5G 인빌딩 투자도 확대하고 있고 28GHz 상용화로 장기 스몰셀 매출 전망이 밝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급격한 실적 호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수주 상황으로 볼 때는 이익이 가파르게 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아쉽다면 수급에 대한 부진, 5G 투자에 대한 불신인 거죠. 4분기 보시면은 351억 원으로 QOQ로는 무려 168%가 올랐고 YY로도 23%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5억 원으로 흑전을 했고요. YY 대비해서는 무려 459%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수한 실적이고요. 그죠? 이 정도면 거의 뭐 10% 20% 오르는 건 사실 껌인데 지금 5G에 대한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하락장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 자, 호전 원인은 시험 장비 매출액이 4분기에 집중된 데다가 일본 스몰셀 매출이 개시가 되었고 비수기라는 특성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4분기에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으로는 역대급 실적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특성상 매출 총이익률이 시험 장비보다는 낮지만 일본 시장에서 고마진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수주 성과와 올해 5G 이벤트 그리고 실적 호전 추세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주가보다도 2배 그리고 2배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도에 확정된 스몰셀 매출액만 700억이라고 합니다. 700억. 근데 700억이면 굉장하죠. 네. 그래서 2022년 매출액이 70% 성장, 순이익은 2배 증가한데 주가가 선반영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장되어 있는 매출액만 700억인데 지금 2021년만 따지더라도 900억 정도. 그리고 지금 확인을 잠깐 해보면 영업이익이 134억 원, 그 다음에 매출액은 906억 원, 906억 원이고요. 134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2021년도에 이미 몇 프로라고 해야 되나요? 9분의 7이면은 거의 80%?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한 70%는 이미 매출 성장보다도 매출이 이미 달성됐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1분기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정말 역대급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따가 재물을 보시겠지만 사실 1분기와 3분기는 정말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 있고, 특히 지금 연간으로 봤었을 때도 좋습니다. 나빠지진 않았어요. 실적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으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할 수는 있었어도 이게 늘었어요. 이게 컨센서스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좀 듭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솔리드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도 같은 섹터인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됐고요. 수주 진행과 또 주요 지역별 매출 동향, 그 다음에 개발 이슈들을 감안했을 때 좋다고 보고 있고,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폭이 미미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935억 원으로 4분기에만 YY 49%, QOQ는 112%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은 130원으로 둘 다 흑전을 기록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2월 미국 DAS 매출이 급증하고요. RAN 이거 뭐라고 있나요? 오란이라고 있나요? 이 관련 개발비 상각이 일부 매출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개발비가 적게 인식된 것이 실적 호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한 번에 반영되지 않고 끊어서 반영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급증 양상도 불가피하다. 물론 마진이 소폭 낮아질 수는 있지만 런던 지하철 공사, 미국의 DAS, 다스라고 하네요. 다스의 매출 경우 크로스 마진율이 높은 사업이며 올 한해 매출이 더해지면서 고정비 분담 효과가 클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통신사 중계기 투자 부진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수출 갖고도 이 정도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DTR 오토모티브고요.
예, 오늘 한 3.4% 정도 올랐습니다. 막판에 좀 끌어올렸고, 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폭 좀 상승을 했고, 예, 과거서부터 쭉 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예,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자사주도 많이 들고 있고, 네, 최대주주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네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체이고,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회사가 있나요? 여기 기름까지 더 좋아진다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굉장히 굉장하네요. 네, 이거 사실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건전한 조정 뒤에 상승했잖아요. 건전한 조정 뒤에 상승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제가 손댈 주식은 아닌 것 같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겠죠. 혹은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일 거고, 네, 굉장히 예, 가지고 계신 분 예, 축하드리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제강이고요. 대한제강도 예, 투자주의가 오늘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투자주의가 좀 걸리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1월에도 소식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2월에 그 뉴스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요 두 개가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 끌어올린 것이 거의 그냥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걸린 거지 뭐가 특별한 회사의 이슈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서 그게 조금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재무표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봤을 때 PER도 2배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동국제강 또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네, 그렇죠? 여기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KG 동부제철 여기도 재무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재무상으로 굉장히 좋고 또 작년이 3천억 원, 3,500, 굉장하죠? 매출액은 3조, 예, 3조 클럽, 네, 굉장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주가는 더 가라앉았다라는 거, 9,000원대로. 원래 제가 살려고 했던 게 거의 한 10,000원 요 근처였었던 것 같은데 요 근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동부제철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절대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동부제철도 굉장히 괜찮고 뭐 당연히 대장주로서 포스코 또한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직 시장에서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세아베티스도 마찬가지고 세아베티스를 자꾸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동국제강, KG 동부제철을 좀 추가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노 와이리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노 와이리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갑자기 뜬금없이 또 오른 것보다는 조금 조정세를 좀 거치면서 가는 게 좋겠죠. 네, 일단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5G를 통해서 투심이 좀 죽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좀 안 좋을 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습니다. 네, 당연히 외국인의 기관도 지금 매수세가 지금 뭐 이렇게 딱히 맞아 떨어지는 구간은 없어요. 오히려 같이 산 날에도 주가가 떨어졌으니까요. 자, 그래도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는 점과 들어서 이게 투자만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급하게 오를 거라고 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좀 더 심각한 주식들 더 많죠. 예, KMW 정말 심각하고요. 근데 여기 실적도 안 좋아요. 여기는 심지어 실적도 안 좋고.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한번 볼까요? 서진 시스템도 오늘 마이너스 2%대인데 주가 굉장히 안 좋죠. 이노와이러스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근데 영구채를 발행했군요. 1,700억에 1,800억의 규모의 전환 사채도 있고, 예, 뭐 종속회사 뭐 흡수합병도 뭐 하긴 했지만은 별로 좋진 않은 상황이고 컨센서스가 만약 이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라고는 봅니다만, 네, 그래서 이노와이러스가 절대적으로 더 좋죠. 그다음에 마지막 기업 솔리드까지만 보겠습니다. 솔리드. 자, 솔리드 마이너스 1.26%. 네, 좀 중소형주답게 주가가 굉장히 좀 밀려 있고 거래량도 많지 않고 또 매수 주체들도 들어와도 빠졌고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팔면서 올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애매하고 재무표 보시면은 굉장히 투자할 수가 좀 없게끔 좀 만들어 놨고 딱 하나죠. 딱 하나. 이제 온플랜 요것들
때문에 또 올라갈 것이다. 요거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이제 오렌이라고 안 부르고 오픈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저는 오늘 탑픽은 이노, 와이리어스 혹은 동국제강 그 다음에 동부제철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대한제강과 DR 오토모티브는 이미 너무 같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이 두 종목을 대신 두 종목 아니죠. 총 3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